만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지역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움 주실 전문가분 만나보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한 주간에 좀 이슈를 정리하다 보니까 키포인트가 딱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걸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종부세와 공급 부족 현상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제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막힌 서울 아파트 매년 6천 가구씩 덜 지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서울의 새 아파트 연간 공급 물량입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평균 한 3,900세대 정도가 지어졌는데요. 지금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3,300세대 정도만 공급이 됐다는 걸 이거 통계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2012년이라는 기준이 왜 생겼냐면 이게 박원순 시장의 취임일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박 취임 후 연 공급 16%, 평균적으로 16%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부른 집값이 급등을 했다는 거죠. 자, 이 통계에서 보듯이 연 한 7,000호 정도가 덜 지어졌거든요. 7,000호 정도 덜 지어졌는데 지금 한 7년 정도 되잖아요. 7년 정도면 거의 한 5만 세대 정도가 지금 공급이 덜 됐다는 얘기예요. 헌집에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새 집을 가고 싶어서 새 집을 가려고 집을 사야 하는데 살 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신축급들 있죠. 한 5년 미만 정도 되는 그런 집들의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수요가 연 한 4만 가구가 필요하답니다. 4만 가구가 필요한데 현재 공급되는 게 한 3만 3천 가구 정도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 한 7,000호 정도는 덜 공급이 됐다는 얘기죠. 공급이 덜 되니까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하겠죠. 이거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게 박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다. 이거 박원순 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박원순 시장의 대표적인 정책이 이거였습니다. 뉴타운 출구 전략. 자, 대표적인 패착으로 꼽히는 거죠. 집값 상승, 서울의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뽑히는 얘기입니다. 자, 노후한 주거주택 재개발을 막아버린 거죠. 뉴타운 출구 전략이.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는데 정확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그럼 뉴타운을 알아야겠죠. 뉴타운. 자, 뉴타운이라는 말 그대로 정비지구입니다. 정비 사업을 해서 기반 시설을 넓히고 새로 아파트를 짓고 거기다 이제 양질의 주택을 짓는 그 사업을 얘기하는데 그 뉴타운인데 이 뉴타운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됐냐면 한 70년대죠. 1970년대. 70년대에는 이제 서울 주변에 땅들이 많았어요. 논도 많고 밭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1, 2층짜리 단독주택들을 많이 짓기 시작합니다. 많이 짓기 시작해서 뭐 이웃 간의 사이도 좋고 지역 공동체 사이도 잘 진행이 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게 90년대로 넘어가나요? 90년대로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노태우 정권이 200호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주택을 200호를 짓겠다는 거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 1, 2층짜리 주택들을 부시고 이제 4층짜리 다세대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빨간 적벽돌 건물 4층 다세대들. 자,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이도 지었고 1, 2층짜리 그 단독주택 살다가 오래된 주택 살다가 깨끗한 다세대 주택을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많이 지었어요. 진짜 많이 짓고 건설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돈도 많이 버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또 지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는 거죠. 2000년대로 넘어와서 이제 이명박 시장하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시장으로 있을 때예요. 그때 보니까 이 4층짜리 다세대 200호를 지어놨는데 너무 낡아서 거의 흉물스럽게 보이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재개발을 해야겠다. 그리고 또 다시 도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깨끗한 지역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시작한 게 뉴타운 사업입니다. 자, 이명박 시장하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걸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제 반응이 좋았죠.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좋아질 테니까 당연히 깨끗해지고 내 집값도 오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재개발 열풍이 일어납니다. 재개발 열풍들이 일어나죠. 재개발 지역들이 이때만 해도 한 26곳 정도가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개발을 막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들어오죠. 금융위기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이 재개발 조합권에 대한 금액이 떨어지죠. 그 이득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고 또 시공사 측에서는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익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뉴타운 사업들이 이제 제자리를 걷게 되는 거죠.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제자리를 걷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취임을 합니다.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럴 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재개발이니 뭐 재건축이니 뉴타운 사업들이 많이 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취임할 때 얘기를 하죠. 이 뉴타운 사업들을 정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가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이에요. 기존에 있던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을 이제 직권 해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사직 2구역 같은 데죠. 사직 2구역 같은 데는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바로 시청 옆에거든요. 시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릴까요? 이 사직 2지구 같은 게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한양도성이라는 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직 2지구를 해제를 시킵니다. 해제를 시키고 나서 그 지역은 70년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들, 뭐 눈이 많이 오면 거의 쓰러질 것 같고 골목에 사람 둘이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비좁은 골목이 돼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직권해제를 시켜가게 됩니다. 여기 비슷한 게 뭐 장위 15구역 같은 데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직권해제를 시켜놨는데 이 조합 측에서 이제 직권해제는 부당하다 하면서 이제 무효소송을 걸어요. 무효소송을 걸고 현재는 승소한 소송도 있고 중간중간에 지금 계속 조합에서 재지정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뉴타운 출구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를 계속 가한 거죠. 조례를 바꾸고 허가를 안 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규제를 가하다 보니까 자, 노후한 주거 지역들이 개발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6% 정도 감소를 했고 매년 7,000호 정도의 신규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지금 한 5만 호 정도의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안 되니까 매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이 얘기고요. 뭐 이해 다 되실 거예요. 당연한 얘기들이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또 한 방이 들어오죠.
자, 현 정부는 이제 환수제까지 동원을 하고요. 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동원을 해서 재건축을 또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재건축을 막아요. 뉴타운 그 출구 정책으로 인해서.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원천적인 곳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현 정부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막는 게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죠.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재건축에서만 표현이 돼요. 재건축에서만 있는 내용인데, 자, 초과이익 환수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자, 재건축을 통해서 주변에 부동산 가격 상승분보다 1인당 3천만 원 이상의 초과 이익을 거두게 된다면 최대한 50%까지 환수를 하겠다. 이게 초과이익 환수제고요. 또 이것만 있느냐? 또 안전진단도 강화를 합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게 이게 재건축의 기준이잖아요.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건축 연한이 지금은 30년이에요. 30년인데 작년 초만 해도 이걸 40년으로 늘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안전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재건축이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제 강화된 안전진단으로 해서 계속 시기가 늦춰집니다.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정비구역 내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요. 임대주택. 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돼 있어요. 짓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역별로 다르고요. 평형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딱 몇 퍼센트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15% 이내로 돼 있었어요. 15% 이내로 지금 짓게 되면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를 LH에서 독점으로 가져가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법안을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30%까지 늘리는 거예요. 30%까지 임대주택을 늘린다는 얘기는 정비사업 내 조합원들이 이 30%의 임대주택을 기부 체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합원들이 부담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시공사도 부담이 되겠고요. 그래서 또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택지 상한제가 있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표적인 내용이죠. 뭐 이런 것들 규제. 자, 서울시에서 규제를 하고 또 정부 자체 내에서도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똑같은 얘기인데 공급이 없으니까 계속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저 통계를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서울의 중위가격이죠. 중위가격 아파트 가격이 50%가 상승을 했답니다. 자, 50%가 상승했어요. 한 4억 중반쯤 하던 집들이 지금은 8억 후반 합니다. 8억 후반. 중위권이 8억 후반이 된다는 얘기는 한차만 가지고 있어도 고가주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의 고가주택의 기준은 9억입니다. 실거래가로 9억의 기준인데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고가주택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양도세율이라든가 종부세에 대한 내용, 취득세에 대한 세율들이 다 달라지게 되죠. 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울 시내에서는 새로운 택지를 만들거나 부지를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이걸 재개발하는 거거든요. 낙후된 곳을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새로운 가구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 자체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자, 이게 이론적인 얘기인데, 자,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실생활을 위해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투자를 위해서 보시는데 과연 지금 공급이 막혀서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라는 명제가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공급을 줄이는 규제 정책을 계속 쓰겠다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기존에 있는 5년 내 이제 신축급 아파트나 뭐 굳이 아파트만 고집하지 않아도 돼요. 빌라도 있고요. 연립도 있습니다. 자, 아파트만큼
가격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이 앞 빌라나 연립들도 다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고 투자금은 더 적어지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도 길어지고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적고 그러네요. 자,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요는 계속해서 느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울의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혹시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엔 고민 사연 들어보고 또 맞춤형 솔루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 사연 만나보시죠.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해보려고 하는 초보 투자자입니다. 나름대로 임장 활동도 해보고 TV나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최근 검단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를 했습니다. 잘한 투자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이미 좀 투자를 하셨고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칭찬받을 만한 투자인가요, 대표님? 좀 애매해요. 네. 좀 애매한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검단 신도시를 얘기를 하든 요즘 나오는 3기 신도시를 얘기를 하든 신도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구 규모가 3만 세대 정도는 됩니다. 3만에서 많은 데는 한 10만 세대까지도 가겠죠. 자, 이게 분양되고 준공되는 시점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대부분 비슷해서 이곳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갭 투자를 하실 거란 말입니다. 월세를 놓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세를 놓고 갭 투자를 하시려고 그래요. 이 기간에 준공되는 기간에 입주하는 기간에 많은 물건들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많은 물건들이 몰리게 돼 있어서 일시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전세 가격 하락할 수 있고요. 매매 가격도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신도시 투자의 맹점이에요. 굳이 검단만 설명을 안 드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기간만 지나면요. 2년에서 한 4년 정도 걸리겠죠. 대부분 한 2년 정도면 전세 시세나 매매가가 초기 분양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4년에서 6년 사이 정도 되면 가격 상승폭이 확실히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신도시가 정확한 가격을 가지고 안정되고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려면 제 경험상으로 한 10년 정도 걸려요. 10년 정도 지나면 여기에 이제 안정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임차인도 안정되게 맞춰지고 이런 기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최소한 5년 이상은 버틸 자신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입주 시점에서 전세 가격이 좀 하락한다면 그걸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신도시 투자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정말 가진 돈을 다 틀어놓고 버틸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좀 위험한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5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잘하신 투자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이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신도시니까 좀 일정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5년 이상 여유가 되신다면 굉장히 잘한 투자라고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상담 나눠봤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이 세미나 기회가 있다고 해서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고요. 장소는 2호선 신촌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번호 전화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반드시 예약 후에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